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정지훈 인턴 기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시작하는 LT서시 GT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손꼽힌다. 그런 시를 쓴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영화가 바로 LT동주GT이다. LT동주GT는 일제히 생체 실험으로 감옥에서 요절한 참혹한 이야기 외에 알려지지 않은 윤동주의 짧은 삶을 담기도 했다. 영화 LT동주GT에는 윤동주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그의 사촌 송몽규이다. 흔히 윤동주는 서정시의 대표 시인이자 일제강점기에 안타깝게 희생된 청년으로만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윤동주의 고종 사촌이자 그의 영원한 친구인 송몽규의 삶을 함께 보여주며 이미 알려준 이 윤동주의 이미지를 조금 변화시킨 영화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적인 윤동주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태어난 곳은 북간도이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북간도, 이주사에서 명동초는 꽤나 깊은 의미가 있다. 명동초는 1899년부터 1905년까지 더 이상 국력이 닿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문치정, 남의연, 김학유, 김혜견 등 4사람의 집안 142명이 이상촌 건설과 인재 교육 등을 위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윤동주의 집안은 명동촌을 만든 중심은 아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환북 종성군에 살았는데 1886년 윤동주 증조부의 주도하에 북간도에 자동으로 이주했다고 알려졌다. 19세기 말 특히 1880년대는 국내외 정세가 뒤숭숭한 가운데 흉년도 극심했다. 조선 후기부터 한반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당시 미개척지였던 두만강을 건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당시 청과 조선의 국경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능했다. 두만강 너머의 땅에 대해 청은 여진족 조상들의 발상지라 여겨 금단의 지역으로 남겨두려 했고, 조선은 딱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청의 땅이라고 보지도 않은 채 버려두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경도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땅을 개척하고 마을을 형성해 삶의 터전을 꾸렸다. 윤동주의 집안도 이런 맥락에서 북간도로 이주한 것이었다. 그리고 1900년에 명동촌이 생기자 윤동주의 할아버지인 윤하연이 마을이 만들어진 뜻에 감응하여 집안 전체가 명동촌으로 이주하였다. 송명규의 집안은 한경북도 경흥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송창이가 명동학교의 조선어 교사로 부임하면서 명동촌과 인연을 맺었다. 송창이는 윤동주의 고모와 결혼하면서 명동촌에 정착하게 된다. 영화에서 동주와 몽규는 연변 사투리를 쓰는 연출을 한다. 실제로 이들은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도 서울에 간 적이 없다. 그러니 자신이 자란 지방에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투는 당시 친구들이 듣기에 기분 좋게 부드러웠다고 한다. 윤동주의 연희전문학교 동창인 시인 유영은 윤동주 추모시 LT 창밖에 있거든 두드려라 GT에서 모진 바람에도 거세지 않은 내용정 사투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영화에서도 그렇듯 윤동주와 송몽규의 성격은 극과 극이었다. 윤동주는 문학을 좋아했고 조용하며 늘 매사에 신중했다고 한다. 반면 송몽규는 외향적이고 머리가 좋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 그가 중국 낙양군관학교에 들어가게끔 길을 제시해준 명의조가 나온다. 영화에서는 그가 명동학교 교사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롱증에 있다는 진중학교의 역사 교사라고 한다. 진중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였지만 1930년대에 태극기를 교실에 걸어놓고 3.1절과 개천절을 지켰을 정도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학교였다.
윤봉길의 상하기 흥커우공원에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이 산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화양공관학교 내에 한인 특별반이 만들어졌고 대장은 김구였다. 하지만 송몽규가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한 직후 학교의 한인 특별반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없어져 버린다. 이후에도 송몽규는 한동안 뤄양 일대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일제의 눈엣가시였던 그는 일경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안타깝게도 송몽규가 중국에서 한 독립운동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영화에서는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예상하건대 그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을 인물임은 분명하다. 송몽규는 교토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유학생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이 조직에 윤동주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번 체포된 적이 있던 송몽규를 오랫동안 감시하던 일본 고등경찰은 이 둘은 체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시켰다. 그리고 한 달여 차이를 두고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윤동주의 시집이 출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영화에서도 윤동주가 기숙사 피스놀에서 친구 강차중을 만나는 에피소드가 코믹하게 소개되는데 실제로 강차중은 윤동주 송몽규와 핀스놀의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붙어 다녔다고 한다. 윤동주가 도쿄에서 쓴 시들은 강차중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었기에 강차중은 윤동주의 시를 소중히 간직했고 해방 이후 이를 공개하게 되면서 윤동주의 시집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 그가 윤동주한테 받은 편지와 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영화에서 윤동주와 정지영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윤동주가 정지영의 시를 아주 좋아하기는 했어도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없다.